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과 연석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15살 중학생으로 또래 친구 4명과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아내가 남편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반경 전남 해남군 갈산 앞바다. 해경이 어선 한 척을 향해 급하게 다가갑니다. 배 위에서는 한 남성이 바다 쪽으로 손을 뻗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에 잠긴 부인의 손을 붙들고 있던 건데요. 다행히 이 모습은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해 여성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개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해 식약처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오늘 개 구충제를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항암제는 한두 명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동급생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데요. 이 영상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신고 4일 후 이번에는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들이 찾아와 또다시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보복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저런 영상 보면 사실 부모들은 아이 가졌다고 하면 학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해서 다시 보복 폭행을 한 영상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가장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범죄가 보복 범죄입니다. 이 경우가 그건데요. 아마 이 대전 관내에서 대전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던 사건 같은데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아마 예전에 자신을 폭행하던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고를 했다고 이번에 이제 보복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명 정도가 됩니다. 와가지고 한 모텔 같은 데를 또 어떻게 데리고 가가지고 집단 폭행을 좀 했고요. 그 학생들이 때리다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 빠져나와가지고 재차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 저런 보복 폭행하는 거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뭐 조직 폭력보다 더 폭력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사건들 학교 폭력 다루다 보면 저런 경우에는 좀 더 엄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 영상을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비중 있는 그런 의견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